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몇 달을 달려온 지방선거가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영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계열에서 제주도지사 자리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선 예상과 달리 김광수 후보가 큰 격차로 현직 교육감인 이성문 후보를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기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늘부터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제주에서는 제주지사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과 김한규 제주시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유경 기자와 제주도지사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제주지사 선거가 접전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큰 격차로 오영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때보다도 이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출구조사에서부터 오영훈 후보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오영훈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56.5%, 허양진 후보와 17.4%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서 큰 폭의 예측차를 보이면서 일찌감치 오 후보 캠프에서는 승리를 장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전 8시 기준 잠정 투표 집계 결과 오영훈 후보는 16만 3천 표가량을 득표를 했고 전체의 55.14%를 득표했습니다. 허양진 후보는 11만 6,700표가량을 득표해서 전체의 39.4%가량을 득표를 했는데요. 두 후보의 격차가 출구조사 때와 비슷하게 15.6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박찬식 후보의 득표율은 3.42%, 부순정 후보의 득표율은 1.94%를 보였습니다. 출구조사와 거의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 네. 선거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선거 결과를 볼 때 이재명 후보 때문에 불거졌던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제주지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 JIBS를 비롯한 언론 3사 여론조사가 지난달 25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당시에 오영훈, 허양진 후보의 격차가 11.8%포인트였거든요. 그때보다 오히려 이 격차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지지층이 좀 더 결집을 해서 오영훈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준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선거 하루 전날 거의 하루 종일 제주에 머물면서 이 김포공항 이전 논란을 이슈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오영훈 후보의 인물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또 오영훈 후보가 도민의 자주권이 더 중요하다, 도민의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이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한 이슈보다는 오영훈 당선인이 국회의원 2차례를 지내면서 4.3 배보상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재개정 이런데 굉장히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득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제주지사 선거는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 오영훈 당선인이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를 크게 앞서왔고 선거도 결국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이 경선에서 패배한 문대림 후보가 합류하면서 원팀 플레이를 했던 게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경선 기간 동안에는 그 두 후보의 진영이 굉장히 거의 세게 맞붙었어요. 그래서 그 경선 이후에 봉합이 잘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의구심과 달리 문대림 전 후보가 오영훈 당선인의 캠프 사무실에 거의 매일 들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해당 캠프에 있던 여러 그 인사들이 정말 이게 융합을 해서 오영훈 캠프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선의 후유증이 남지 않게 잘 봉합이 됐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들이 분명히 이제 당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년 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좀 잘 융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영훈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상대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이런 점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할 때는 이 오영훈 캠프도 좀 긴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발표 직전 그리고 직후 선거 캠프 이 표정이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오영훈 후보를 이렇게 선거 전날도 만나고요. 당일에도 이제 만나봤는데 김포공항 이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중도층에서 약간 이탈이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이진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표심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조금 줄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했고 예. 실제로 그런 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출구조사에서 격차가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오영훈 예. 당선인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훨씬 벌어져서 솔직히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결과 보고. 네. 예측이 너무 빗나갔구나 해서. 그렇군요. 예. 그 오영훈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 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민 통합에 주력을 하겠다. 예. 도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제주 지역의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지역 경제 살리는데 도정에 힘을 쏟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주역 경제가 상당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추가 경정 예산 역대 최대 규모 7천억 원 편성 등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선거 막판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취임 후에도 뭐 어떻게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좀 풀겠다고 하든지요? 질문을 이제 여러 예. 차례 던졌는데요. 이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예. 당선인이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주요 공약으로 이제 막판에 내세웠고요. 그런데 그 당의 대통령 예. 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오영훈 후보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제주도민들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런 점을 잘 예. 감안하리라고 본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또 판단하리라고 본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제 많은 예.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판에인 이 김포공항 이전 이슈 관련 논란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판단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예. 공론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읽혔습니다. 예. 이제 오영훈 당선인이 한 달 정도 후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인수위원회를 꾸릴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꾸릴 것 같습니까? 좀 예상하기는 좀 힘든데요. 원희룡 굉장히 인수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크게 갈 수도 있을까요? 선거사무소에 제가 가봤을 때는 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봅니다만 또 어떻게 실제 운영을 할지 꾸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다만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추진할지는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예.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이제 7천억 상당의 그 최대 추경. 규모의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인수위원회가 정책을 꾸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민생 경제부터 살리는 쪽으로 갈 것 같다. 네. 그 말씀이군요. 그리고 오영훈 당선인 취임과 맞물려서 일단 행정시장이 교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방공기업 출자치릉기관 대표들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거 개표에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제주시장 후보자가 뭐 한 20명이 넘는다 이런 말까지 들리던데 논공행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예.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공기업 기관장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예.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좀 신중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행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임기가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 도정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춘 행정시장이 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행정시장은 바로 교체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지방 공기업사장, 예. 출자 출연기관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임기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영훈 당선인이 제주지사에 취임해서 가장 시급히 풀어야 될 현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주 도민 통합에 나서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갈등 현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제2공항을 비롯해서 김포공항 이전 문제 이런 것들 산적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예. 도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요. 예. 그리고 언론 3사 여론조사에서 제주 도민들, 제주 유권자들은 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아주 시급한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부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 증서를 그 지역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아예 이렇게 이전을 해라, 아예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예. 또 풀어야 될 과제고요. 그 밖에도 뭐 쓰레기 관련 문제, 하수 처리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해법, 대안을 또 내놔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오영훈 도정이 준비되는 과정 좀 깊이 취재해서 계속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